뒷목 통증의 원인으로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콕 선생님 김선욱 원장입니다. 평소 뻐근한 뒷목 통증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원인으로는 목 디스크나 일자목, 거북목과 같은 질환이 가장 많지만요. 뒷목 통증의 원인으로 반드시 감별되어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후종 인대 골화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요. 자연 경과나 질환의 예후 면에서 단순 목 디스크나 일자목, 거북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나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운동 마비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하는 질환, 후종 인대 골화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하고요. 분절로 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 앞뒤로는 뼈와 디스크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인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척추의 뒤쪽을 연결하는 후종 인대는 질기면서도 목에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후종 인대 골화증에서는 인대가 지나치게 단단해지고 점점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좁게 만들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요. 척수라고 하는 중추 신경 다발이 눌리게 되면 균형 감각 장애, 보행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후종 인대 골화증이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추에는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척수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신경이 눌리게 되면 사지마비나 대소변 장애, 근력 약화 등 운동신경마비 및 반사신경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실 증상이 진행하고 난 뒤에는 수술 후에도 평생 후유증이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환자분 스스로 질병에 대한 이해 및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목 디스크나 협착증과 증상이 매우 유사한데요. 뒷목이 뻣뻣하고 근육통이 반복되며 모호한 저림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 질환이 진행되면 균형 감각 장애가 생기고 손발 저림이 잦아지거나 감각이 무디어지기도 하고 손발에 힘이 떨어지는 등 근력 저하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보행 장애나 대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목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이기 때문에 초기에 감별 진단이 정확히 되어야 하겠고요. 이미 운동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고 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오랫동안 눌린 신경에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검사를 시행하여 질환에 대한 단계 구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질환의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처치가 필요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부분적으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초기일 경우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에서는 인대에 석회질 침착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골화증이 보이는 경우에도 목 디스크와의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반드시 MRI 검사를 통하여 척수와 신경가지 눌림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후종 인대 골화증은 초기에 발견되어 비수술적 치료요법을 병행한다면 약 7분의 1의 환자만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MRI 검사를 통해 질환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경험이 많은 비수술적 요법을 시행하는 전문의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전문의의 협진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라면요, 일반적인 목 디스크나 협착의 치료와 매우 유사한 경과를 보입니다. 시암 인터벤션을 통하여 신경학적인 증상을 치료하면서 치료 경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시암 인터벤션 시술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나 협착증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암 인터벤션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초기 단계이고요. 질병이 많이 진행한 경우거나 이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그리고 인대골화증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타겟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펜 시술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화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증상과 영상을 매치하여 질환의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후종인대골화증은 일반적인 디스크 협착증과는 달리 경추 신경관이 점차 좁아지는 경과를 따르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수술적 치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고요. 후종인대골화증의 수술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보통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겠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대학병원과 협력 진료를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와 협착증과 증상은 유사할 수 있지만 결코 유사하지 않은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후종인대골화증의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나 협착증과 매우 유사하나 자연 경과가 달라서 질환이 경추 척수증으로 진행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적인 질환입니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경추의 가동 범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목에 충격이나 무리가 가는 자세를 피해야 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주의를 기울이는 등 평소에 경추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이미 진단이 되신 경우라면 주기적인 MRI 검사와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 증상과 질환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콕선생님 김선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